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우울증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지은입니다. 저는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를 주로 보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관련성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치매로 진행하는 우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젊은 분들도 치매가 온 것 같다,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하시면서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그중에는 알고 보면 치매보다는 우울증으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우울증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인 혹은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울증은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두세 명이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 매우 흔한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보고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이 나빠졌다인데요. 마치 치매에 걸린 듯 심한 인지기능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가성치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진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인지기능 검사나 MRI와 같은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지기능이 어떻게 나빠져 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의 80% 이상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인데요. 이러한 퇴행성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빠지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우울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졌다 혹은 기분 상태에 따라 기억력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반면, 퇴행성 치매 환자에서는 기억력이 조금씩 점점 더 나빠진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인지기능뿐 아니라 2, 3년 전의 기억력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하고, 작년과 올해의 기억력을 비교해서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인지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가라앉고 매사에 관심과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줄고 잠을 잘 못 자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한 등의 신체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 것 또한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분께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고 여쭈어 보면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특히 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해 우울하다, 슬프다라고 표현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우울한 기분을 분명히 호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우울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전체 노인의 4, 5명 중 1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문제인 것에 비해 치료를 받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르신 자신 혹은 자식들조차도 나이가 들었으니 우울하지, 몸이 아프니 우울한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신체 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수면제나 안정제에 비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도 대부분 불편함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앓고 있는 신체 질환이나 복용약물,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 불안정한 환경적 요인 등이 모두 노년기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것 또한 치료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우울증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인 치매로의 진행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울증과 치매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구분하는 것으로 끝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기능에 변화가 없는지 꾸준히 잘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우울증이 20, 30대 젊은 나이에 발생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지속되는 분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다가 중년기 이후에 우울증이 발생한 분들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 즉 나이 들어서 우울증이 발생하였을 때 특히 경과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만발성 우울증에서는 뇌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서는 인지기능의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이전부터 우울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초기부터 인지기능의 문제가 동반되었던 경우, 또는 치료하면서 우울 증상은 좋아졌는데 기억력에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 그리고 우울증 약물 치료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경우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외래에 처음 찾아오신 환자분이 우울하다고 할 때 단순한 우울증인지 치매로 가는 우울증인지 구분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의해서도 치매에 의해서도 일상적인 활동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의욕이 없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실수가 생기고 못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 또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치매 진행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우울증이 발생했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혹시나 내 머릿속에 치매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우울증이 좋아지더라도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인지기능 체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